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주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겠네요. 각 기업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자, 그러면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넥스 상장사 시그넷이V입니다. 현재 시그넷이V의 시가총액은 2,884억입니다. 라고 할 뻔했죠. 시그넷이V 영상 제작에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시그넷이V의 시가총액은 2,884억이 아니라 7,500억대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그넷이V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은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정해버려서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미들캡 기업을 다루게 되네요. 바로 다트로 달려가겠습니다. 헛둘헛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 청구한 공시가 보이네요. 이 공시는 남아있던 3회차 시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것. 이것은 2회차 시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최대 주주의 변경이 있다는 공시와 자금 조달 공시, 5% 이상 주주들의 지분 변동 공시도 있네요. 이 이슈들은 모두 SK의 투자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기 전에 과거 역사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군요. 황우철 대표의 시그넷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용 충전기와 전기차용 충전기를 하는 회사였죠. 그러나 사업이 좋지 않았기에 계속 자금 조달을 해오며 지분율이 희석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본 잠식과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2016년 황우철 대표는 시스템을 인적 분할시킵니다. 시그넷 시스템에서 전기차용 충전기 부분을 떼어내어 시그넷이V를 설립하게 되었죠. 시그넷이V는 이렇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보시면 역시 당시 황우철 대표의 지분이 적죠. 그러나 순손실과 완전 자본 잠식이던 상황이 인적 분할을 해서 달라질 수 있나요? 인적 분할만 해서는 달라질 게 없죠. 그렇게 두 회사로 나뉜 이후 시그넷 시스템은 액면 병합도 하고 자사주도 취득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고 시그넷이V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황우철 대표는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죠. 바로 시그넷홀딩스입니다. 시그넷홀딩스는 황우철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입니다. 홀딩스라는 이름에서부터 지주사의 성격이 짙은 것이 보이죠. 이렇게 설립된 시그넷홀딩스는 전환사채로 170억을 조달합니다. 같은 시기에 시그넷이V도 300억을 조달하죠. 시그넷이V가 조달한 300억은 리오 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리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했고, 따라서 이들은 260만 82주의 전환 우선주를 취득하며 시그넷이V의 최대 주주로 됩니다. 황우철 대표는 2대 주주가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리오가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 황우철 대표 집행임원에게 동반매각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합니다. 리오가 향후 시그넷이V의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 후 최대 주주가 된 리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여 황우철 대표를 대표직에서 내리고 대표 집행임원으로 선임시켰습니다.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표를 둘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 뒤로 경영에 관한 업무 집행은 황우철 대표가 하고, 이러한 집행의 감독은 리오에서 해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시그넷이V와 시그넷홀딩스가 각각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죠. 이들은 이 자금 중 약 130억씩 시그넷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시그넷홀딩스는 시그넷 시스템의 보통주를 전량 인수하고 신주로도 보통주를 취득합니다. 반면 시그넷이V는 시그넷 시스템의 우선주를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 시그넷이V는 남은 자금으로 시그넷 시스템의 자회사인 EST의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합니다. 그렇게 생산 공장을 확충하며 EST에게 71억을 주게 되죠. 그리고 시그넷 시스템은 EST를 흡수합병합니다. 시그넷이V는 그러고도 남은 자금으로 시그넷 시스템의 전기차용 충전기 관련 상표와 특허도 양수합니다. 따라서 시그넷 시스템에게 78억을 납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시그넷 시스템은 한 번 더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사업부로 추정되는 시그넷 에너지를 떼어내죠. 그리고 주식을 교환합니다. 시그넷홀딩스의 시그넷 에너지 지분과 시그넷이V의 시그넷 시스템 지분을 교환하죠. 따라서 시그넷홀딩스는 시그넷 시스템의 지분을 확대하게 되고 시그넷이V는 시그넷 에너지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우철 대표가 최초 시그넷이V를 인적 분할하여 설립한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주요 사업인 전기차용 충전기 사업을 떼어내어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시그넷 시스템의 지배력을 올리면서 재무까지 개선시키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그넷홀딩스는 170억의 미상환 시비가 있죠. 황우철 대표가 시그넷홀딩스의 지분을 계속 100%로 가지려면 현재 부채로 있을 이 170억을 상환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공시로 돌아올게요. 리오가 최대 주주이던 시그네시브이에 SK가 투자를 했습니다. SK는 2120억을 투자하여 592만 주의 전환우선주 신주를 취득했고 또 810억을 투자하여 리오의 구주 162만 87주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SK가 754만 87주의 전환우선주를 가지게 되며 시그넷이V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지배구조는 이렇게 바뀌게 되죠. SK가 시그넷의 50%가 넘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시그넷이V는 SK의 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를 넘게 가지면 종속회사로 분류하지만 50%를 초과해도 관계사로 둘 수 있긴 합니다. 따라서 추후 SK의 보고서를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이제 시그넷이V에는 리오의 잔여 물량인 100만 주의 전환우선주가 있고 동반 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우철씨 보통주 95만 6,850주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 물량들은 모두 SK가 인수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봐볼까요? 시그넷이V는 전남 영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인적 분할로 설립되어 2017년 8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면 역시 시그넷 시스템이 보이고 시그넷 에너지와 시그넷이V 미국 법인 지분은 모두 100%씩 가지고 있으나 아직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닙니다. 20년 연말 기준 시그넷이V의 총 주식수를 보면 우선주 262만 87주와 보통주 492만 6071주가 있었네요. 여기에 SK 신주, 12 전환 청구 물량, 스톡옵션 행사 물량을 모두 더해야 지금의 주식수가 되겠죠. SK의 신주만 고려할 경우 우선주는 854만 87주, 보통주는 492만 6071주입니다. 따라서 시그넷이V의 총 주식수는 1300만 주 이상이고 시가총액은 7500억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작년 말 기준 주주 구성은 이렇습니다. 리오가 최대 주주였고 2대 주주는 황우철 씨였죠. 이제는 SK가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 기준의 주주 구성을 보면서 그 외에 이러한 곳들이 투자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는 5회차 12억과 6회차 30억이 남아있네요.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요소겠죠. 벌써 시간을 많이 빼앗겼네요. 따라서 재무제표를 간략히만 봐야겠네요. 시그넷이V는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놨네요. 먼저 유동자산을 보면 이번에 시그넷의 매출이 커졌는데 오히려 매출 채권은 감소했으니 특히 매출 채권 회전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자산 규모도 커졌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되었지만요. 사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비유동자산과 부채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자본 쪽을 봐보겠습니다. 시그넷이V가 가진 우선주는 전환우선주입니다. 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인식되기에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죠. 작년 말 기준에도 시그넷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SK가 신주로 2120억을 투자했죠. SK도 역시 전환우선주로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SK의 투자만 고려했을 때 시그넷이V는 29.6억의 자본금 증가 그리고 2120억의 자기 자본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죠. 이제 자본금 100억 미만의 자기 자본 2000억 이상일 테니 시그넷의 재무 상태는 엄청나게 좋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꽤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음을 간략히 알 수 있죠. SK의 투자로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손익 규모는 시총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작년 말 기준 매출액 600억 5% 수준의 영업이익률이지만 7,500억가량의 시총입니다. 사업이 성장성이 있기에 그러한 밸류로 측정을 받았고 이제 넉넉한 자기 자본으로 사업 확대를 해가지 않을까 싶네요. 시그넷이V는 코스닥 이전 상장이 수월해 보이지만 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사업 확대를 하며 가치를 올린 후 상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장 추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사업을 보겠습니다. 시그넷이V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시그넷이V는 직접 충전 사업을 합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모두 전기차 충전기가 차지하고 있고 급속과 완속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완속은 약 3에서 20코어의 전력 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교류 220V를 직류로 변환하며 충전하는 방법이고 충전 시간이 5에서 10시간 걸리게 되죠. 주로 7코 전력 용량을 가진 완속 충전기가 많은데 완속 충전기는 낮은 전압을 이용함으로 출력이 낮죠. 이러한 완속 충전기들은 주로 AC 단상 방식이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급속 충전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뉘죠. 나라마다 완성차 업체마다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DC 콤보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DC 콤보 방식을 표준 규격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자 규격 방식을 채택한 테슬라는
고속 충전 어댑터를 개발했죠. 따라서 테슬라의 고속 충전 어댑터는 KC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댑터가 KC 인증이 된다 해도 충전 방식이 다르기에 350화의 고전력을 호환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현대차의 EP 충전소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급속 충전기는 3가지 충전 방식이 있고 시그넷 EV도 3가지 충전 방식의 급속 충전기가 모두 제조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기는 직류 100에서 450V로 직접 공급을 하거나 교류 380V를 가변적으로 공급하는 고압 고용량 충전 방법으로 50에서 350화 전력 용량으로 높은 출력이 되기에 충전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고전압 대전류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쓱전력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SK가 투자한 두 기업인 시그넷 EV와 에파텍은 특히 초급속 충전기 부분에 쓱전력 반도체 적용을 위한 진행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매출 비중을 보면 시그넷 EV는 특히 급속 충전기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여기에 급속 충전기에 전력 용량이 보이는데요. 얼마 전 채널에 다뤘던 S트래픽 영상에서 제가 시그넷 EV와 비교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S트래픽의 급속 충전기는 50kW 100호였죠. 시그넷 EV는 그 이상의 출력, 특히 350화 전력 용량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 인증을 받았고 국내 최초로 400화 전력 용량 인증도 받았습니다. 급속 충전의 상징으로 불리는 포르쉐 타이칸의 기술 연동도 성공했죠. 최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병렬 연결로 분산 제어가 가능하거나 1기로 2대를 동시 충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술력이 대단하죠. 이미 작년에 이러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초급속 충전 서비스 12위 업체에도 모두 공급선을 가지고 있죠. 시그넷 EV는 그야말로 초급속 충전기 쪽에서 선두주자입니다. 같은 충전 방식을 쓰는 유럽과 국내 시장에서의 확대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SK가 괜히 높은 밸류로 인수한 것이 아니겠죠.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큰 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이니까요. 미들캡 기업이기에 이 정도로만 다루겠습니다. 바로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그넷 EV는 사업성 4.9점, 재무 건전성 5점, 투자 가성비와 총점은 투자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4.5점 이상의 훌륭한 기업으로 생각되지만 시그넷의 시총은 저희 채널 기준인 3천억을 크게 초과하므로 그저 보너스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차업주의 이프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